경희 피레타니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종양, 암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암에 걸리죠. 자, 암 진단을 받으면은 정말 멘붕이 옵니다. 어떻게 미래가 또 불투명해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막막해집니다. 하지만 오늘 이 강의를 듣게 되면 너무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암이 발생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다면 반드시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암을 강의하기 전에 우리 모든 생명체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그거부터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모든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는 세포입니다. 이 세포를 저는 각 장기별 세포도 구분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피부 세포와 이 기관 세포로 크게 나누고 안과 밖의 문제다. 바로 안과 밖의 그 물질 교환에 의해서 다양한 생명 활동이 이루어지고 또 생명 현상이 이루어지고 그 생명 현상 또 물질 교환의 이상으로 질병이 발생한다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세포의 구조입니다. 다양한 세포의 구조들이 있죠. 자, 세포막 내부에 다양한 소기관들이 있는데 저는 이 소기관 중에서도 열 에너지를 발생하는 기관, 바로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많습니다. 집중적으로 좀 그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포의 기능, 자, 물질 교환, 에너지의 변환, 또 세포 분열과 같은 다양한 생명 활동을 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장소죠. 자, 이 중에서도 우리가 미토콘드리아, 바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본적인 소기관입니다. 자, 에너지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생명 현상을 발휘하는 거죠. 에너지가 없다라면 이 생명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암 중에서도 피부암도 있고, 간암도 있고, 폐암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피부의 구조인데, 장부의 구조라고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크게 우리가 이 피부는 특히 표피층, 진피층, 피하지방층 이렇게 크게 구분은 하고 있고, 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점막층, 근육층, 장막층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피부든 오장육부의 장기든 간에 그 발생하는 위치가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서양의학적 관점에 있어서는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위치에 따라서 발병 위치에 따라서 수술 부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왜 암이 발생한 걸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암 발생의 정확한 원리만 이해한다면 우리가 암을 치료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암 종양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는 이 암의 또 종양의 질병의 시작은 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질병의 시작을 알아야만 암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종양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질병의 시작은 저는 모든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 바로 셀의 손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셀의 손상은 바로 염증입니다. 염증. 이 염증을 정확하게 치료할 때만이 종양,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질병의 시작은 세포의 손상이고 염증이다. 그럼 정확한 염증은 왜 발생했는지를 이해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염증의 5대 증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발적, 발열, 부종, 통증, 가려움증입니다. 자, 암 환자들 이러한 증상이 다 나타납니다. 그럼 암종과 염증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것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일단 먼저 염증의 5대 증상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부종입니다. 부종도 바로 이 조직의 변형이 오는 거죠. 이 조직의 변형은 왜 오는 걸까요? 라를 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암을 치료하기 전에 왜 내가 병에 걸렸는지, 또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한 나의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은 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대부분 사람들한테 저는 질문을 합니다. 내 몸이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라고 저는 질문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3켜라 그러죠. 자,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고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정답인데 제가 원하는 정답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더라도 다양한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렇다면 이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을 저는 바로 온도와 나이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리죠. 자, 우리가 인체가 태어나면 대략 한 37도가 되죠. 근데 죽게 되면 환경 온도가 27도라면 시체는 27도까지 내려가겠죠. 자, 살고 죽는 온도 차이는 바로 10도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10도의 차이에 의해서 생과 사가 나누어진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35도만 돼도 우리가 저체온증에 걸려서 생명이 위독하게 됩니다. 불과 2도만 떨어져도 엄청난 내 생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체온을 재면 겨드랑이 온도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대략 36.5도가 나오고요. 아무리 암 환자라도 저체온증까지는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다 보면 한 35.8도 정도는 유지가 되는데 불과 0.7도 차이거든요. 자, 이 정도의 차이 가지고는 아무리 암 환자라 해도 나는 체온이 평소에 떨어져 있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어린애가 태어났습니다. 자, 37도로. 불행히도 오늘 저녁에 죽었습니다. 27도로. 자, 하루 만에 10도 떨어졌고 나이는 0살이 되겠죠. 만약에 10살 된 아이가 죽었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10도 떨어지는데 10년이 걸린 것이고 60살 된 사람이 죽었다고 가정해 보죠. 그럼 10도 떨어지는데 60년이 걸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가정을 해 봅니다. 자, 150, 300, 600살로 가정을 해 보면 자, 600살 사는 사람은 10도 떨어지는데 600년 걸린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좀 의미를 해석을 해본다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이 10도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오래 걸렸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기울기는 완만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한 생명체가 체온이 안 떨어지고 그대로 유지만 될 수 있다라면 뭘 뜻하는 것이죠? 라는 겁니다. 바로 영생을 의미하겠죠. 자, 여기서의 영생은 내가 완벽하게 건강할 수 있는 온도다라는 이야기죠. 의미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병에 안 걸리고 완벽하게 아주 건강하게 무병 장수하게 살 수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내 몸이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은 체온이 안 떨어지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만 있다라면 나는 병에 안 걸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체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 체온이란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실체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체온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어느 분야에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자, 이 체온이란 모든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인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의 최종적인 산물이거든요. 자, 그럼 열 에너지 대사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열 역학을 이해해야 되고 열 역학을 이해하려면 물리 화학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인체 물리학과 생화학적인 관점에서 암을 더 연구를 해봐야 된다라는 게 바로 저의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인체 물리학적 관점에서 체온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체온이란 이 신부 체온과 피부 체온으로 나누어져 있죠. 자,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를 신부 체온이라 그러고 항시 체온 37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절대로 낮아지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심부 온도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고, 자, 두피를 포함한 사지의 온도는 피부 체온이죠. 근데 심장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체온은 낮아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심부 온도가 올라갈 때는 피부 온도가 내려가고, 심부 온도가 내려갈 때는 피부 온도를 높여서 체온 항시 37도를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게 우리 인체의 체온의 항상성의 하나의 그 시스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체온 37도를 우리가 체온 조절 중추 시상 하부에서도 계속 유지해 주려고 애를 쓰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심부온도 37도의 의미는 뭘 뜻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세포가 정상적인 생명 현상을 발휘한 최종적인 그 결과의 온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식물과 동물의 생명 유지의 절대적 3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는 뭐죠? 열 에너지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자, 그 열 에너지원은 우리가 바로 열을 발생시켜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밥을 먹는 거죠. 자, 산소도 알고 보면 그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 합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ATP 합성에 있어서 반드시 산소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소가 단 5분만이라도 인체 내로 공급이 되지 않으면 바로 열 에너지의 공급에 차단 현상이 생기게 된다. ATP 합성에 장애가 생겨서 체온이 떨어지게 된다. 그럼 심부온도가 떨어지면 결론적으로 질병에 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이 심부온도라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고 완벽하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온도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생명체의 시작의 온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37도부터 시작이 되고 이 37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질병에 걸리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질병 발생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죠? 바로 심부온도의 상승과 하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부온도가 상승되는 질환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질환이라 보기보다도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우리가 생명체가 타서 죽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사병, 열피비와 같이 환경 온도가 내 몸의 온도보다도 더 높을 경우에 생기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자, 그 이외의 질환들은 대부분 다 심부온도가 내려가서 심부온도를 유지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질병 발생의 근본적인 이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모든 생명체는 셀로 이루어져 있죠. 자, 세포가 정상적인 일을 하지 못한 결과다라는 이야기고 바로 그 결과로 인해서 질병에 걸리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질병 발생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저는 심부 온도가 내려가서 병이 발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암종, 종양 이 질환도 반드시 심부 온도가 내려가서 생겼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자, 그럼 심부 온도가 내려갔을 때 인체의 생리적, 병리적 변화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피부 온도의 상승입니다. 자, 피부 온도가 상승되는 거, 심부 온도가 내려갈 때는 피부 온도가 상승된다 그랬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혈관은 수축이 되고 또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피부 혈관은 확장이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온도의 상승은 표면 장력의 약화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면 장력의 약화. 자, 표면 장력이 약화라는 의미는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이 밀어내는 힘이 세지게 됩니다. 바로 조직의 변형이 오는 거죠. 자, 한번 반문을 해볼까요? 왜 조직의 변형이 오는 걸까요? 라고 한번 질문을 우리가 해보면 어떤 조직의 변형은 어떤 힘이 가해졌을 때 조직의 변형이 오는 겁니다. 자, 내가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데도 왜 조직의 변형이 오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저는 표면 장력이 약화되어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을 응력이라고 그럽니다. 자,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응력은 더 강해지겠죠. 바로 비대, 돌출, 융기, 팽창과 같은 조직의 변형이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종기, 종양, 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표면 장력이 약화가 되어서 암종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모공이 다치게 된다. 수축이 되고 인모 현상이 발생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모공이 다치게 되면 당 분비가 감소되겠죠. 그래서 무한증이나 국소다한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피부 온도가 상승이 되는 겁니다. 자, 피부 온도의 상승은 바로 염증입니다. 자, 염증의 5대 증상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죠. 자, 발적, 발진, 홍조, 홍반, 따가움, 화끈거림도 생길 수도 있고 심한 경우는 통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유방암 환자들도 통증이 생기고 대장암 환자들도 통증이 생깁니다. 자, 통증은 왜 생기죠?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염증이 발생해서 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왜 화끈거리고 따끔거릴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균과 바이러스가 서로 싸우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염증성 매개 물질이 발생해서 염증이 발생했다라는 게 지금 현대의학의 하나의 관점이죠. 자, 그런데 저는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그 환부가 따끔거리고 화끈거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자, 왜 따끔거리고 화끈거렸냐? 바로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염증이 발생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본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표면 장력이 약화된다. 자,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표면 장력은 약해지죠. 표면 장력의 약화는 우리가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이 벡터 방향, 힘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데 바로 그때 융기, 비대, 팽창, 돌출과 같은 조직의 변형이 오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구진, 부종, 팽진, 수포, 농포, 결절, 종기, 종양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들의 각각의 정상의 차이는 바로 에너지 방출량의 차이, 여러 가지 피부 조직의 거점막의 두께, 그 다음에 전도도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이 정상은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종기, 종양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더 강력해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모공이 다치게 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공이 수축이 되고 인모 현상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데 모공이 다칠 때는 손발 끝에서부터 먼저 다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손발 끝에서 모공이 다친 이후는 피부로의 수분 공급이 잘 안 되겠죠. 자, 피부는 건조, 균열, 태산화가 되고 자, 각질과 각질 사이에 점착성이 줄어들게 되면 그 각질이 떨어져 나가겠죠. 자, 인설, 각질, 비듬, 가피와 같은 탈락성의 증상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공은 수축이 돼 있고 우리가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합니다. 자, 그 열은 원활하게 방출이 안 되겠죠. 좀 그러면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야 되는데 바로 그때 가려움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암 환자들도 가려움증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자, 가려움증은 왜 발생했죠? 라는 이야기죠. 바로 모공이 다쳐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공은 왜 다치는 거죠? 심부온도가 낮아서 체열의 방출을 줄이려고 모공을 닫게 됐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은 열은 발생합니다. 자, 모공은 닫혀져 있습니다. 그 열 에너지는 전도, 대류, 복사, 정발 네 가지 타입으로 항시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이동 루트가 제한적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확 쏠리게 되겠죠. 바로 그때 피부 온도는 올라가고 그때 염증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피부 온도가 너무너무 올라가면 표면 장력은 너무너무 약해지겠죠. 자, 밀어내는 힘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겠죠. 자, 그러면 염증은 더 주변 조직을 침범하겠죠. 조직, 종기, 종양, 조직의 변형은 더 심해지겠죠. 바로 암종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병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종은 어떤 주변 조직을 침투한다, 전이를 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걸 암세포는 일반적인 세포와는 다르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암세포가 있다. 그래서 전이가 된다. 그래서 빨리 수술을 해서 암세포를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관점이 다른 거죠. 바로 자꾸 인근 조직을 침범하는 이유는 표면 장력이 약해져서 계속 밀어내는 힘이 강해져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꼭 종기종양에 있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제일 중요한 분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땀 분비가 감소하는 거죠. 자, 무한증이 생긴다. 그 다음에 국소다한증이 생긴다. 자, 무한증이 생기는 거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소다한증이 생기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자, 우리가 모공은 닫혀져 있고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합니다. 자, 그 열 에너지는 아까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부위로 열이 쏠린다 그랬죠. 자, 열이 쏠리는 부위에 피부 온도는 올라가게 되죠. 자, 피부 온도는 올라가고 거기서 방출이 될 때 온도 차이가 너무 많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그때 액화 현상이 생기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액화 현상이 생길 때 우리가 관절, 또 구멍,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확 쏠리게 되는데 바로 그게 눈, 코, 귀, 입이 있는 얼굴, 두피라든지 관절, 겨드랑이, 사타구니, 그 다음에 특히 마찰이 많은 손, 발바닥으로 열이 많이 쏠리게 되고 바로 그때 액화 현상이 생겨서 국소 다한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설명한 것을 좀 더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자, 그 다양한 생활 속에서 우리는 세포의 손상을 받게 된다. 세포의 기능 저하에 놓이게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세포의 손상은 세균과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압력, 온도, pH, 또 전기장, 자기장, 저산소증, 전해질, 또 이온, 중금속, 약물, 환경, 여건, 자,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식물의 점도, 경도, 표면적, pH 등에 의해서 이 세포는 기능 저하나 세포 손상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포의 손상은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의 합성의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ATP의 합성의 장애는 열 에너지 발생량의 감소로 이어지고 바로 그때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이 심부 온도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부 온도의 저하는 체온 조절 중추, 시상 하부에서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빨리 체열의 방출을 줄여라 라는 명령이죠. 바로 그때 서서히 모공을 닫게 된다라는 이야기고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당연히 피부 온도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모공이 닫히면 땀 분비는 감소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외에도 피부 온도의 상승은 표면 장력의 약화를 동반하게 된다. 바로 그때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세지게 되는데 이러한 세 가지의 다양한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이러한 생리적인 현상이 내 몸에서 반복이 되고 장기화됐을 때 내 몸에 병적인 변화가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병적인 변화, 바로 특히 암종, 종양에 있어서의 병적인 변화는 표면 장력이 약해져서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세져서 조직에 변형이 찾아온다라는 이야기죠. 바로 그때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데 특히 암종, 종양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느 정도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암종이 왜 발생하는지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지금까지 이 암종 또 종양에 대해서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암종 또 종양에 대한 정의, 또 발생 원인, 발생 기전, 치료 원칙, 또 치료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